두 번째 동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치원생 자녀가 있으면은 지인이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여자아이들을 힘든 건 시키지 않고 남자아이들만 시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도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은 여자애들이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 물론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느끼게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죠.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은 여자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이가 아직 30대 초반부터, 초등학교는 더 많죠. 40대, 50대, 60대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의 여성 우월적인 교육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도 그런 교육을, 환경을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문화들이 한국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상대적인 비교에서 성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가를 박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남들보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을 원하는 여성들이 즐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속된 말로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인 것 마냥 미디어에서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기본, 디폴트 값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무능한 가장이라고 낙인을 찍어냅니다. 우리가 한일 부부 컨텐츠에서 부러워하는 건 일본 여성 자체를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부러워하는 거죠. 남자의 작은 어떤 수고, 가정을 위해서 하다못해 못질을 하거나 형광등을 갈더라도 어떤 수고에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고 고생했다고 얘기해주는 것, 어떤 그런 존중의 문화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부부, 한국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90% 이상이 그런 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도 똑같을 겁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문화의 문제입니다.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살아왔던 가정의 모습을 보고 배워왔고, 여성들은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본인의 어머니의 교육 가르침 속에서 자라왔죠. 같은 시대에 남녀가 서로 다른 문화를 느끼고 배워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는 약자라는 얘기는 과거 어른 때부터 모두가 인정, 동의하는 문화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디폴트 값이 되었지만 남자가 조금 더 희생하는 문화는 새로 생긴 게 된 거죠. 여자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존중은 과거에 비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남자, 30대 남자, 아마 지금 이런 현상에서 많이 느껴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집안에 자녀가 있냐 없냐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너무 많고 30대는 특히 유튜브에서 나오는 커플들을 보았을 때 자녀가 없는 커플들이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저 커플들이 자녀를 가졌을 때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녀를 갖는 순간 시작인 거죠. 그 존중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간의 존중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가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지, 여자는 이 남자가 지금의 한국 문화의 남자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화로는 100이면 100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의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이 자녀 없이 사는 거는 결혼을 해도 동거랑 같습니다. 누구는 동거와 결혼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혼과 동거는 같습니다.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자녀를 가지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부터입니다. 자녀를 가지지 않는 신혼부부는 동거랑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동거는 조금 더 젊은 나이에 하고 결혼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거죠. 그 차이는 꽤나 큽니다. 서로에 대한 노력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 문화, 존중받지 않는 남성, 여성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과거라고 해봐야 20대 후반이었죠. 그때부터 뭔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나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많이 생각했죠. 근데 꼭 그런 문화 때문만은 아니었지만은 내 삶의 노후를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결국 결론은 최후의 안전막은 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문화를 바꿀 수 없다. 내가 어떤 존중받는 남자로서 이 삶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까? 결국 저만의 공부를 하자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투자, 재테크는 단순한 그런 의미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노후에 약간 재미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잘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30대, 40대는 후에는 결국 자기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만족을 하는 시기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투자가 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그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도 당신에게 존중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걸 하려면 한일 커플이 되든지 다른 유럽의 서양 여인을 만나든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한 세대 또는 두 세대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서로 갈등이 지속되다가 서로가 각자가 원하는 문화를 가진 남성, 여성을 찾아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남자들은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번듯한 공기업 직원이 동남아에 가서 결혼합니다. 50대가 아닙니다. 30대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찍어 올리는 홍보 영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매매혼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기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기사를 쓰면은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지금 전국의 40대 여러분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물론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런 문화와 이런 것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당신이 무능하거나 당신이 뭔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문화가 단지 힘들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는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갈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은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해서 뭐 매일 뭔가 거창한 게 아니고 자기가 즐길 소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오늘 어떤 하나의 문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남녀의 어떤 우리나라의 남녀 문화, 결혼 문화 또는 남자들의 박탈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흘러왔는데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0대에서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는 다른 연금 계좌 전략으로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